두 번째 큐브 수속 사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큐브는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지난 9월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불법 체류자인 카자흐스탄인이 8살 아이를 차로 치고 본국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국내로 송환돼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달아난 지 27일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좀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현 변호사께 좀 드리죠. 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달 16일 날 그러니까 창원시 용원구에 있는 한 2차선 도로에서 진해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한 초등학생 이제 남자아이가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지나다가 카자흐스탄이 운전을 하고 있는 승용차가 이 아이를 치였어요. 예. 그럼 아이가 다쳤으면 안고 병원에를 가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사고 현장을 한번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본 다음에 예. 다시금 차에 타서 도주해버립니다. 아이는 당연히 중태에 빠졌고 지금도 예. 이렇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저렇게 사고 현장에서 내려서 둘러보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예. 사고 직후에 저 사람이 저 체크카드를 그 인근의 편의점에 가서 쓴 내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용의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신원 파악이 혹시 경찰을 늦게 해서 출국 정지 전에 네. 이 사람이 나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국으로 가버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왜 신원 파악이 늦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태 변호사님? 일단 이 친구가 예. 타고 있었던 차가 대포 차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였고요. 예.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마 CCTV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탐문 수사도 하고 방금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체크카드 내역 등도 확인해서 겨우 특정했을 무렵에는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던 겁니다. 경찰로서는 최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했으나 그 사이에 이미 신속하게 도망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나서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송환해라 긴급 지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전지현 변호사님? 네, 이렇게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외국까지는 미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 경찰에 요청을 해가지고는 소재를 파악을 해요. 소재를 파악했으면 데려와야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랑 그 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이거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외교부 법무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정유라 씨라든지 유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송환을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체류자였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아까 법원의 재판을 거쳐서 인도를 하느라고 이렇게 늦었던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외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같으면은 추방 명령이 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빨리 송환할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카자흐스탄인이 자진으로 귀국했고 그리고 자수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조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인터폴을 통해서 적색 수배를 했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아주 신속하게 범죄 인도 요청을 해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국내에서 일어났던 사고가 현지에서도 이게 방송이 되어서 나라 망신이다 이런 취지에서 현지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의 친누나가 국내에 아마 다른 불법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자진 입국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하면 그러면 처벌 수위에 혹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겁니까,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자진해서 본인의 범죄를 뉘우치고 들어오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선처를 해주는데요.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포 차량의 운전자였다는 것입니다. 대포 차량의 경우에는 과거 다른 사건들보다 더 잡아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판부도 특히 대포 차량으로 인한 뺑소니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좀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다행인데 27일 만에 잡힌 카자흐스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물론 사고 발생 27일 만에 범인이 붙잡히긴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더 일찍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시죠.
이 이야기는 다음 큐브를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브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왜 이제야 잡혔을까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 자진 출국 제도.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전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인은 지난해에 관광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럼 불법 체류자죠. 그쵸.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어떤 출국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진 출국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는 나 불법 체류자입니다. 당일날 그냥 신고를 하고 예.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네. 신고를 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포 차량이었고 불법 체류자였기 예. 때문에 빨리 신원 파악도 안 됐고 출국 금지 당연히 안 됐겠죠. 그래서 예.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나서 바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진 출국 제도가 어떤 이런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의 범죄를 하고 나서 도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그런 경우가 돼버렸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신원 파악이 좀 늦어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대포차나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자진 출국 제도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범죄 도피 수단, 외국인들의 수단으로 지금 악용이 됐다. 그래서 법무부가 이 제도를 좀 바꿉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10월 21일부터 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해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과거 2016년부터 경찰청에서 꾸준히 법무부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동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가 어찌 보면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사후 약방문처럼 고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당일날 가서 바로 출국할 수 있던 것이 지금은 최소한 사흘 내지 보름 전에 공휴일을 뺀 그 전에 서류를 주고 그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이 출국 정지 등을 했는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출국 정지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출국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좀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만시지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법무부가 이 제도를 손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 초등학생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되실 텐데요. 피해자의 아버지 말씀을 좀 저희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아들 건강이 아주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얼른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